자, 4번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찾는 거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23년도 경찰 간부. 자, 이것도 여기는 이제 형법용서법 통합 사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갑은 친구 을이 돈을 벌고 싶으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달라고 하여 을이 보이스피싱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동그라미 쳐야죠. 보이스피싱 두 가지 나누라고 했죠.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았던 경우, 보이스피싱을 몰랐던 경우 나눠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알면서 자기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 여분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던 갑은 먼저 꺼냈은 거죠. 통장을 확인한 돈 중에 1,3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인출하였다. 자, 사기를 도와준 놈, 사기의 방조는 되지만 은행에 대해서 인출한다고 해서 은행에 대한 사기나 자, 그 주범에 대한 뭐 횡령이나 뭐 이런 범죄 성립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작물은 맞지만 건네받은 것이 아니니까 작물 취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결쟁점이 바박바박 나오셔야 됩니다. 자, 1,300만 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 돈은 을로부터 기망당해서 A가 송금한 것입니다. 라는 쟁점이 있고 이후 갑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받고 자, 이거 자기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 보여주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것을 사진 찍은 걸 보여준 거죠. 이건 정당한 사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 공문서 부정행사가 될 것이냐라는 쟁점을 또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이 나오겠죠. 자, 밑 좀 봅시다 이제. 자, 그럼 1번. 자, 갑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아까 횡령죄 안 된다고 했죠. 2번. 갑에게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OX, X가 되겠죠.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3번. 아우, 지문도 많아요. 집으로 돌아온 갑은 홧김에 별개 쟁점이에요. 평소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던 B의 원룸을 향해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깨트렸다. 자, 이거는 자, 돌을 터뜨려서 창문을 깨트렸다는 얘기는 이건 이제 우연피난에 해당하는 쟁점입니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쟁점이죠. 마침 B는 주식투자 실패해서 자살하던 번개탄을 피워서 실신하고 있던 창문이 깨진 바람에 우연스럽게 사람을 살리는 우연피난에 해당하는 거죠.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인데 제가 무죄되는 거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불결, 뭐 지금 기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시면 불효설하고 결과반같이 이런 놈만 무죄라고 했죠. 불효설은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고 필요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필요설은 정당방위 의사나 긴급피난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벌하겠다라는 거죠. 처벌하는 것 중에서 우리 행위반 가치만 판단하는 견해는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위반 가치하고 결과반 가치를 둘 다 고려하는 우리나라 다수설의 입장에서는 뭐로 간다? 불능미수로 간다. 자, 이렇게 써놓고 가는데 일단은 가볍게 불효설하고 결과반 가치론로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좀 더 어렵습니다. 3번. 갑에게 무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불효설하고 결과반 가치론론 있죠. 불결무죄.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똑같이 처벌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 정당방위 의사, 긴급피난 의사가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고 긴급피난의 의사가 없어도 왜 이것도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냐. 왜 둘 간의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을 따져주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디귿이. 야, 또 이제 또 리얼 지문 또 와였네요. 또 자, 다시 앞으로 갑시다. 너무 길어요. 하여튼 사례형은 길어요. 한편 밤에 퇴근하던 병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뒤따라오던 갑을 수상하게 여기던 중에 우연히 이를 본 을이 이 기회에 갑을 혼내줄 생각으로 병에게 추행범이니까 한 대 쳐버려라 라고 부추겼고 이에 병은 자, 길을 묻기 위해서 갑자기 자신의 길을 앞을 가로막은 갑을 추행범으로 오인하고 자신을 방어할 생각, 정당방위 의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객관적 정당화 상황을 결한 경우로서 위전착에 해당하는 거죠.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에 해당하는 겁니다. 갑을 밀어서 넘어뜨렸다. 그럼 위전착에 해당하니까 이제 학설들 나올 것이고 병에 대한 재착 나오고 근데 봤더니 이를 본 을은 악의의 가담자죠. 악의의 가담자에 대해서 공범 성립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쟁점이 나올 거예요. 뭐를 조각시키느냐? 학설에 따라 달라지니까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양가로 4번의 엄격 책임설은 뭐가 조각돼서 무죄입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이다.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 의할 경우 을에게는 교사범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구성요건하고 위법성, 구성요건 위법성은 불법 구성요건이라고 해서 여기가 조각되죠. 책임은 책임이 아니라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우리
공범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종속 형식에 의해서 정범이 구성요건 위법성이 있어야지만 교사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 의할 때는 자, 구성요건, 불법 구성요건이 조각되기 때문에 을도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 조금만 더 나아가서 보시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다수설인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범이 성립하지 않고 과실범이나 무죄가 되는 거죠. 과실범이나 무죄가 되는데, 자, 무죄가 되든 과실범이 되든 뭐가 조각되는 거냐면 구성요건은 살아있고 위법성도 살아있고 뭐가 조각되는 거예요? 책임고의가 조각돼서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있습니까? 위법성까지 있으면 제한적 종속 형식에 의할 때 위법성까지 있기 때문에 악의 가담자 을은 만약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 나온다면 공범이 성립할 수 있죠. 상해의 교사가 성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학설에 따라서 공범이 성립하는지까지 물어봤던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에서 디귿 지문하고 리을 지문 맞는 지문이고요. 이거는 강의 때 또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짧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를 해드리고요. 해주세요. 미음 1회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사법경찰관 P가 갑과를 긴급 체포한 후 사건이 체포적 부심. 우리 이건 쉬운 거죠. 구속적 부심에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체포적 부심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뭐 이쟁점하고 이쟁점은 쉬웠는데 이 디귿하고 리을 쟁점 찾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합하면 두 개인데 조합 문제도 아니고 개수 찾기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경감부에서는 거의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사례도 섞이고 학설도 섞이고 했던 굉장히 어렵고 마지막에 개수형 문제가 출제돼서 23년도 경감부 문제 중에 거의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거 디귿하고 리을은 또 강의 때 설명할 거니까 또 그때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